여러분, 혹시 즉 60세 이후 겨울철에 절대 함부로 드시면 안 되는 과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제철이라서 몸에 좋을 것 같지만 겨울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 고령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신장 건강 전문가로서 오늘 병원에서는 좀처럼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조심스럽게 공개하려 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약보다 음식으로 몸을 지키는 길을 함께 찾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겨울 과일 4가지는요. 어떤 분들에게는 단 3일만 해도 혈액 속 칼륨 수치를 폭발적으로 올려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심하면 예고 없이 멈추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아프다는 신호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작년 겨울 귤을 비타민 챙긴다는 마음으로 박스째 드시다가 콩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응급치료를 받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과일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부터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콩팥을 죽이는 위험한 겨울 과일 4가지와 반대로 지친 콩팥을 도와주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투석실이 아니라 따뜻한 거실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오늘만큼은 평소 습관이라는 이름의 함정을 잠시 내려놓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이 선택이 10년 뒤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왜 60세 이후의 몸이 겨울에 특히 취약해지는지를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소변도 잘 보고 특별히 붓지도 않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콩팥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일찍, 훨씬 조용히 약해집니다. 의학적으로 콩팥 기능은 30대 이후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60세가 되면 특별한 병이 없어도 이미 젊었을 때의 욕심이 70%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겨울이라는 계절이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가혹해집니다. 추운 날씨가 되면 우리 몸은 천을 지키기 위해 혈관을 꽉 조이는데 이때 콩팥 안에 있는 수많은 미세 혈관들도 동시에 수축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지면서 콩팥이 노폐물과 전해질을 걸러내는 일이 평소보다 훨씬 힘들어지는 거죠.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에 겨울철 얼음물과 진한 찌꺼기를 동시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과 당분이 많은 겨울 과일이 들어오면 콩팥은 잠깐도 쉴 틈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문제없던 과일 한두 개가 지금의 콩팥에는 과부하 신호가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조용한 변화의 실체를 미리 알려드리기 위한 경고입니다. 이제부터 왜 콩팥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지 그 무서운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이 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이 별명에는 정말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은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비교적 빠르게 신호를 보내죠. 위가 나쁘면 속이 쓰리고 심장이 힘들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콩팥은 다릅니다.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콩팥이 이미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데도 나는 아직 괜찮다고 착각하며 지내십니다. 실제로 콩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져도 소변량이 크게 줄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겉으로 보기에 큰 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얼굴이 조금 붓거나 아침에 손이 뻐근한 정도로 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죠. 하지만 이 시점은 이미 콩팥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고 있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지면서 이 숨은 손상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전해질, 그 중에서도 칼륨입니다.
콩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혈액 속 칼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인데 기능이 떨어지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칼륨은 조금만 높아져도 심장의 전기, 신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는 동안 심장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아프지 않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다. 이제부터 이 침묵의 장기를 가장 잔인하게 공격하는 겨울 과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왜 겨울 과일이 특히 콩팥에 위험해지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수분이 많고 자연에서 온 음식이니 몸에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겨울 과일은 구조적으로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성분들을 한꺼번에 품고 있습니다. 바로 칼륨과 당분입니다. 추운 환경에서 자라는 과일일수록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당분과 미네랄을 농축시키는데 이것이 사람의 몸, 특히 노화된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땀 배출도 거의 없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온 칼륨과 당분이 빠져나갈 출구가 줄어듭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일부 배출되지만 겨울에는 거의 전부를 콩팥이 떠안아야 하죠. 문제는 이미 기능이 떨어진 콩팥이 이 많은 양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조금씩 쌓이면서 마치 시한폭탄처럼 조용히 농도를 높입니다. 당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과일로 들어온 과당은 사용되지 못하면 곧바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내장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혈액이 끈적해질수록 콩팥의 미세 혈관들은 더 큰 압력을 받게 되고 역과 기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며칠 사이에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철 과일을 두고 조용히 웃으며 다가오는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부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방심하는 첫 번째 과일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콩팥을 위협하는 겨울 과일, 많은 분들이 가장 의외라고 느끼실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귤입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방 안에서 귤을 까먹는 풍경, 너무 익숙하시죠? 손에 물도 묻지 않고 하나, 둘 집어 먹다 보면 어느새 5개, 6개는 금세 사라집니다. 바로 이 쉽게 많이 먹게 되는 구조가 귤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귤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 양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이 정도 칼륨을 바로 소변으로 배출해줍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 쌓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고칼륨 혈증의 시작입니다. 초기에는 손끝이 저리거나 입 주변이 이상하게 둔해지는 느낌 정도로 지나가지만 어느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며 박자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겨울철마다 귤을 좀 많이 먹었을 뿐인데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비타민C를 챙기려다 콩팥과 심장을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일부 약물은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데 여기에 귤을 겹치면 위험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겨울철 귤은 간식이 아니라 약처럼 다뤄야 한다고요. 하루에 1개도 많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과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겨울철 콩팥을 가장 괴롭히는 과일, 바로 곶감입니다. 곶감은 달콤하고 쫀득한 식감 덕분에 명절이나 겨울 간식으로 빠지지 않죠. 자연에서 말린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곶감은 그야말로 농축된 부담 덩어리입니다. 생감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빠져나가고 당분과 칼륨은 몇 배로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곶감 1개에 들어있는 당분은 각설탕 여러 개에 맞먹습니다. 이 끈적한 당분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혈액은 마치 시럽처럼 끈적해집니다. 이런 상태의 혈액을 콩팥의 미세 혈관들이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노화로 약해진 사구체들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콩팥 수치가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게 곶감은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혈관을 막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곶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입니다. 탄닌은 장을 수축시켜 심한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데 배설이 원활하지 않으면 독소가 몸 안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 독소를 다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콩팥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곶감을 자주 드시던 분들 중에 겨울만 되면 복부 팽만, 소화 불량, 부종이 심해지는 경우를 저는 자주 봅니다. 곶감은 조금이라는 기준이 통하지 않는 과일입니다. 콩팥을 생각한다면 겨울철에는 과감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경계하셔야 할 겨울 과일은 석류입니다. 요즘은 석류가 젊음의 과일, 갱년기에 좋은 과일로 알려지면서 특히 중장년 이후 분들께 인기가 많습니다. 피부에 좋다, 혈액을 맑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콩팥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석류는 아주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입니다. 석류에는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 함량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석류를 알맹이로 조금씩 드시기보다는 즙이나 농축액 형태로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과일을 즙으로 만들면 섬유질은 거의 사라지고 칼륨과 당분만 남은 상태에서 액체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렇게 되면 콩팥이 대처할 시간조차 없이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일부 혈압약은 콩팥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 고칼륨 과일인 석류가 더해지면 심장 박동을 교란하는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건강을 위해 석류즙을 마셨을 뿐인데 갑작스러운 심계항진과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려는 선택이 오히려 심장과 콩팥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약처럼 믿고 드시는 그 음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절대 속지 말아야 할 겨울철 가짜 보약, 바로 유자차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으슬으슬할 때 뜨끈한 유자차 한 잔이면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어 자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유자차는 차가 아니라 설탕 덩어리를 뜨거운 물에 푼 음료에 가깝습니다. 유자청 성분표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자보다 설탕이나 꿀의 비율이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농축된 당분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오면 혈액의 농도가 급격히 짙어지면서 삼투압 부담이 발생합니다. 콩팥은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수분을 끌어당기고 배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지친 콩팥 세포들은 심각한 탈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유자의 강한 산성 성분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산성 노폐물을 중화하고 배출하는 능력도 함께 약해져 있는데 유자차는 이 약점을 정면으로 찌르는 조합입니다. 감기를 조금 빨리 낫겠다는 마음으로 마신 유자차가 실제로는 콩팥 조직을 서서히 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겨울철에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과일과 음료를 모두 아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들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그 몸속에서 벌어지는 과학적인 과정을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귤, 곶감, 석류, 유자차가 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이제 그 몸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과정을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당분이 많다, 칼륨이 높다는 한마디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아주 정교하지만 무서운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당분이 극도로 농축된 음식이 들어오면 혈액은 순간적으로 끈적해집니다. 이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혈장 삼투압 상승이라고 부르는데
콩팥 입장에서는 재난 상황과도 같습니다. 콩팥의 핵심 구조인 사구체는 아주 미세한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맑은 혈액을 전제로 설계된 필터에 갑자기 설탕물 같은 혈액이 흐르게 되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손상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여과 기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여기에 칼륨이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치명적입니다. 콩팥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이 전해질 불균형은 가장 먼저 심장에 영향을 줍니다. 심장은 미세한 전기 신호로 박동을 조절하는데 칼륨이 많아지면 이 신호가 흐트러집니다. 처음에는 두근거림이나 어지럼증으로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심장이 제 리듬을 잃고 위험한 부정맥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며칠 사이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콩팥은 간처럼 다시 살아나는 장기가 아닙니다. 한번 굳어버린 세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자연은 파괴만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친 콩팥을 도와주는 기적 같은 과일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이야기, 죽어가는 콩팥을 다시 숨쉬게 도와주는 기적의 과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들으신 내용 때문에 그런 과일은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하고 불안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과일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고령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실제로 콩팥 수치가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만들어준 과일들을 분명히 목격해왔습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거나 흡수 속도가 완만합니다. 둘째, 콩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을 줄여줍니다. 셋째, 이미 손상되기 시작한 미세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즉, 콩팥을 일하게 만드는 과일이 아니라 콩팥의 일을 덜어주는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4가지 과일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서양의학의 연구 결과, 동양의학의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환자분들의 몸이 증명해준 선택들입니다. 이 과일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부종이 줄고 소변색이 맑아지며 혈액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주인공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가치를 몰랐던 과일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 바로 사과입니다. 너무 흔해서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과는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도 든든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과의 핵심은 과육이 아니라 껍질에 들어있는 펙틴과 항산화 성분에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의 요독, 중금속, 대사노폐물이 점점 쌓이게 되는데 사과의 펙틴은 이 독소들을 스펀지처럼 후착해 장을 통해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콩팥이 처리해야 할 일을 장이 대신 나눠 맡아주는 셈이죠. 그래서 사과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혈액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는 경우를 저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성분은 우르솔산입니다. 이 성분은 사과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콩팥의 미세염증을 가라앉히고 근육 소실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고 기력이 떨어지면 콩팥에도 부담이 가중되는데 사과는 이 악순환을 완화해 줍니다.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식초물에 잠시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드시면 충분합니다. 사과는 달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칼륨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라 겨울철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1개면 충분합니다. 씹는 과정 자체가 침 분비를 늘려 소화와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사과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콩팥을 보호해주는 두 번째 과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블루베리가 아니라 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과일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블루베리는 얼리는 순간 오히려 콩팥에 더 유리한 과일로 바뀝니다. 냉동 과정에서 단단한 세포벽이 깨지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훨씬 잘 흡수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콩팥 속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손상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혈관들인데 안토시아닌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혈관 벽을 부드럽게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서양의 여러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층에서 혈관 노화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장점은 당분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겨울철 과일을 드시며 가장 걱정하시는 혈당과 콩팥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거트나 우유와 섞는 것보다는 그대로 천천히 씹어 드시거나 따뜻한 물에 살짝 녹여 드시는 것이 콩팥에는 더 부담이 적습니다. 저는 혈액검사에서 수치가 불안정하던 환자분들께 이 냉동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권해드린 뒤 몇 주 안에 부종이 줄고 피로감이 완화되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동양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콩팥을 보한다고 기록된 특별한 과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검은 보석이라 불려온 오디입니다. 요즘은 생오디를 구하기 어렵지만 다행히 냉동 오디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오디가 콩팥의 기운을 보하고 혀를 맑게 하며 노화를 늦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은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현대의학적으로도 상당 부분 설명이 가능합니다. 오디에는 네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콩팥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이미 약해진 미세혈관의 염증 반응을 부드럽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지기 쉬운데 오디는 혈관 안쪽 환경을 개선해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오디가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콩팥이 약해진 분들 중에는 손발이 차고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는 콩팥의 회복 속도도 더뎌집니다. 오디는 이런 허약해진 상태를 부드럽게 끌어올려주는 과일입니다. 다만 한 번에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작은 한 줌 정도, 다른 음식과 섞지 말고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겨울만 되면 기운이 뚝 떨어지고 소변색이 탁해진다고 호소하시던 분들께 오디를 권해드린 뒤 몸이 따뜻해지고 아침 피로가 줄었다는 피드백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채소인지 과일인지 헷갈리지만 콩팥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번째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적의 과일. 많은 분들이 채소로만 알고 계시는 토마토입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의 관점에서 토마토는 분명히 과일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지 말고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차이가 콩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은
콩팥의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라이코펜이 지용성이라는 점입니다. 생토마토 상태에서는 체내 흡수율이 매우 낮지만 약한 불에 익히고 소량의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4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높아집니다. 이렇게 흡수된 라이코펜은 콩팥의 미세 혈관에 쌓인 염증 찌꺼기를 줄이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 여과 기능을 돕습니다. 실제로 콩팥 수치가 경계선에 있던 분들 중에 겨울철 생과일은 줄이고 익힌 토마토를 반찬처럼 소량 섭취하신 뒤 피로감과 부종이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저는 자주 봅니다. 단 여기서도 과유불급은 금물입니다. 하루에 작은 토마토 1개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소금이나 설탕을 넣지 않고 올리브유 몇 방울로만 조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과일은 콩팥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고 회복을 돕는 선택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기적의 과일들을 반드시 지켜야 할 섭취 원칙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좋은 과일도 평범한 간식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콩팥을 살리는 과일을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같은 과일도 약이 될 수도, 아무 효과 없는 간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과일은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 후 약 1시간 뒤에 드셔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이미 혈당과 혈액 농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때 과일에 당분이 더해지면 콩팥과 심장이 동시에 부담을 받습니다. 반면 식후 1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과일의 흡수가 훨씬 부드럽게 이루어집니다. 둘째, 하루 섭취량은 반드시 내 주먹 1개 크기를 넘기지 마세요. 사과든 블루베리든 오디든 많이 먹으면 결국 콩팥이 처리해야 할 수분과 미네랄의 양이 늘어납니다. 콩팥 건강에서는 조금씩 꾸준히가 한 번에 많이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땀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원칙을 어기면 다음날 아침 얼굴이나 손이 붓는 것으로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드시 천천히 30번 이상 씹어서 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에서 충분히 씹지 않으면 위와 장, 그리고 콩팥까지 한꺼번에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침과 잘 섞인 음식은 흡수가 부드럽고 콩팥이 처리해야 할 찌꺼기도 훨씬 적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은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께 반복해서 강조해온 아주 기본이지만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며 마음속에 남아있을 가장 현실적인 질문들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겨울마다 귤을 한 박스씩 먹어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젊었을 때, 그리고 콩팥이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는 그 모든 부담을 묵묵히 감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콩팥은 하루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왔고 이제는 예전과 같은 체력이 아닙니다. 과거에 괜찮았던 습관이 지금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약이 있으니 과일을 좀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혈압약은 칼륨 배출을 억제하고 당뇨약은 혈당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귤, 곶감, 석류즙, 유자차 같은 과일이 더해지면 콩팥과 심장은 동시에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한 핵심은 분명합니다. 겨울철 60세 이후에는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와 지켜야 할 과일 4가지가 명확히 갈립니다. 귤, 곶감, 석류, 유자차는 오늘부터 식탁에서 한 발 물러나게 해주세요. 대신 껍질째 먹는 사과, 냉동 블루베리, 오디, 익힌 토마토를 올바른 방법으로 소량씩 꾸준히 드신다면 콩팥은 분명히 그 변화에 반응할 것입니다. 콩팥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마트에서 어떤 과일을 집어드느냐가 10년 뒤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을지, 따뜻한 식탁에서 가족과 웃고 있을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의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이 지킬 때 가장 건강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전체 이야기의 마침표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겁을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선택의 기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콩팥은 한번 크게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지만 반대로 아직 숨이 남아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겨울이라는 계절, 그리고 60세 이후라는 시간은 위기가 아니라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먹던 귤 한 박스를 내려놓고 달콤한 유자차 대신 따뜻한 물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 하나가 콩팥에는 큰 휴식이 됩니다. 반대로 사과 한 조각, 냉동 블루베리 한 줌, 익힌 토마토 몇 숟가락은 콩팥에게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의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식탁에서 스스로 지켜내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부디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겨울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교육과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기저질환이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병원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